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단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무거운 마음, 취업 포털을 켤 때마다 밀려오는 막막함, 친구들의 SNS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뒤처진 듯한 기분, 명절이나 모임에서 요즘 뭐하니?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움츠러드는 그 순간들을 내가 다 보았어. 너는 게으르지 않아? 오히려 너무 많이 노력했어.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의 지원서를 넣었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고쳤고, 면접을 받고, 때로는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가 떨어졌지. 그때마다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나만 왜 이럴까?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책망했어. 밤마다 언제쯤 나도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씨름하며 잠 못 이루던 그 시간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여. 대학 동기들은 벌써 승진 이야기를 하고 SNS에는 합격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은 글들이 올라오고 심지어 너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도 벌써 자리를 잡았어. 그럴 때마다 너는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지.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진 걸까? 부모님의 걱정 어린 눈빛도 너를 힘들게 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느껴지는 그 조바심. 우리 아이는 언제쯤? 이라는 미완의 문장들이 네 어깨를 짓눌러. 그래서 때로는 집에 있기조차 미안하고 나가서 시간을 보내다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 네가 원하는 건 그저 떳떳하게 나 이런 일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뿐이었는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 이력서를 쓸 때마다 빈 공간이 너무 많아 보여서 불안했지. 경력사항 란을 채울 게 없어서, 자격증 란이 초라해 보여서 자꾸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됐어. 면접에서 그동안 뭐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변명하듯 대답하는 내 자신이 싫었고, 떨어지는 메일을 받을 때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더 깊어졌지. 나의 자녀야, 먼저 이것을 듣기를 바라. 자리를 못 잡았다고 해서 네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야. 직함이 없다고 해서, 명함이 없다고 해서,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니란다. 세상은 너를 네가 하는 일로, 내 직업으로, 내 직책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넌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질문이 사실은 넌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들릴 때가 있어. 하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 나에게 너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내가 지으신 소중한 존재야. 너는 지금 자리를 못 잡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네가 이미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 바로 내 자녀의 자리. 이 자리는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자격이 부족해서 잃을 수도 없고, 면접을 봐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이 자리를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네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가 외면하는 것은 아니야. 월세를 내야 하고, 생활비가 필요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무엇보다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그 간절함을 내가 다 안단다. 그것은 정당한 욕구이고 건강한 바람이야. 지금 네가 느끼는 답답함과 조급함은 네가 나약해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에게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야. 만약 네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거야.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너에게 열정이 있다는 증거야. 나의 자녀야, 내가 오늘 내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지금 네가 자리를 못 잡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은 사실 내가 너를 가장 특별한 자리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야. 세상은 빨리빨리를 외치지만 나의 시간표는 달라. 나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 나는 완벽한 때를 알고 있고 그 때를 위해 너를 정교하게 준비시키고 있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대기의 시간,
이 준비의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야. 너는 왜 나만 이렇게 오래 걸릴까? 라고 묻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속도로 너를 재단하지 않아. 각자의 계절이 다르고 각자의 타이밍이 다르단다. 어떤 열매는 여름에 익고 어떤 열매는 가을에 익어. 여름 열매가 가을 열매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빨리 익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도 아니야. 너는 지금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초조해하지만 그들의 여정과 내 여정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들이 지금 가진 자리가 그들에게 맞는 것이듯 나는 너에게 딱 맞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어. 그 자리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네가 그래서 이렇게 오래 기다렸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큼 완벽할 거야. 지금 이 대기의 시간 동안 나는 너를 단지 기다리게만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훈련하고 있어.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을 인내로 바꾸고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을 자기 확신으로 바꾸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고 있어. 이것들은 합격 통지서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야. 이것들은 오직 이 광야의 시간,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보물들이야. 생각해보렴.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로, 죄수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었을까? 아니야.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요셉은 나중에 총리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 모세는 왕자에서 광야의 목자가 되어 40년을 보냈어. 그 시간이 낭비였을까? 아니야. 그 시간이 있었기에 모세는 나중에 백성을 이끌 준비가 된 거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한참을 도망 다녔어. 사울에게 쫓기고 동굴에 숨고 언제 왕이 될지 기약도 없었지. 하지만 바로 그 시간들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어. 만약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바로 왕이 되었다면 그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야. 나의 자녀야, 너도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네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강해지고 기다릴 때마다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좌절할 때마다 조금씩 더 진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어.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네가 배우고 있는 것들, 겸손함, 공감 능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것들은 나중에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 너를 특별하게 만들 자산들이 될 거야. 처음부터 쉽게 얻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땀과 눈물로 배운 지혜들이 내 안에 쌓이고 있어. 그러니 지금 네가 자리를 못 잡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 지금은 자리를 못 잡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자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중이야. 지금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 배우고 있는 중이야. 지금은 뒤처진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동시에 네가 해야 할 일도 있어.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야. 첫째, 이 시간을 자기 발견의 시간으로 사용해보렴.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렴.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시간이 없어. 하지만 너에게는 지금 이 귀한 시간이 있잖아. 둘째, 이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사용해보렴. 자격증을 따라는 말이 아니야.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실력을 쌓는 거야. 네가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보렴.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실습을 해보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렴.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것만 배우지 말고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배워보렴. 셋째, 이 시간을 관계의 시간으로 사용해보렴. 네트워킹을 하라는 말이 아니야. 진짜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이미 그 길을 간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를 하며 내 재능을 나눠보렴. 이런 관계들이 나중에
내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줄 거야. 넷째, 이 시간을 나와의 관계를 기피하는 시간으로 사용해 보렴. 바쁠 때는 나를 찾지만 여유가 있을 때 나를 잊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너는 반대로 해보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깊이 교제하고 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렴. 이것이 네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 지원서를 계속 넣고 기회를 계속 찾고 문을 계속 두드리렴. 하지만 동시에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나에게 맡기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 맡기는 거야. 면접에서 떨어져도 역시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문은 아니었구나. 다음 문을 두드려 보자라고 생각하렴. 거절은 실패가 아니야. 거절은 단지 이것은 내 자리가 아니야 라는 뜻일 뿐이야. 내 자리는 따로 있어.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네가 원하는 곳이 항상 내게 최선인 것은 아니야. 때로는 네가 간절히 원하던 곳에 떨어지는 것이 나중에 보면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내가 닫는 문은 이유가 있고 내가 여는 문도 이유가 있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는 그래서 그 문이 닫혔구나 라고 감사하게 될 거야. 나의 자녀야, 내 가족들의 걱정 어린 눈빛이 너를 힘들게 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들도 너를 사랑하기에 걱정하는 거야. 그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렴.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그리고 부담을 덜기 위해 집안일을 돕거나 작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태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렴. 그것이 비록 네가 원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거야. 그리고 명절이나 모임에서 뭐하니?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움츠러들지 마. 지금은 준비 중이에요.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어요.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렴. 네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야. 그리고 SNS를 좀 덜 보렴.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지 마. 그들도 그들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 화려한 게시물 뒤에 숨겨진 고민들이 있단다. 너만 힘든 것이 아니야. 대신 오늘 하루 네가 한 작은 진전들에 집중해 보렴. 오늘 한 장의 이력서를 썼다면, 한 개의 강의를 들었다면, 한 권의 책을 읽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네가 많이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리고 혹시 네가 지금 우울함을 느끼거나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렴.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해. 아픈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해. 네가 언젠가 내 자리를 찾게 될 때 지금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깨닫게 될 거야. 그때 너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쉽게 얻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이야. 지금은 암흑 같아 보이지만 이 터널에는 끝이 있어. 그리고 터널 끝에는 빛이 있어. 네가 곧 그 빛을 보게 될 거야.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걸어가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계획은 재난이 아니라 평안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야. 네가 자리를 잡는 그날 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기다린 시간까지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될 거야. 그날이 곧 올 거야. 나는 그것을 확신해. 그러니 오늘도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딛어 보렴. 작은 걸음이라도 괜찮아. 나는 네가 걷는 모든 걸음을 축복하고 네가 흘리는 모든 땀을 기억하고
내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지원서를 쓸 때도, 면접을 볼 때도, 결과를 기다릴 때도, 거절 메일을 받을 때도 나는 내 곁에 있어. 그리고 네가 마침내 합격했어요 라고 외치는 그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걸을 거야. 힘내렴, 나의 자녀야. 내 시간은 반드시 올 거야. 나를 신뢰하고 너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응원하고 너를 위해 가장 좋은 자리를 예비하고 있단다. 네가 곧 그 자리에서 빛날 날을 나는 벌써 보고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함께 가자, 나의 소중한 자녀야.